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 보여지는 전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갔을 때 제가 보는 방향에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샤워하는 욕실과 지금 이 방이 욕실과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6번 밖으로의 시간이라든가 365일 감정의 그 순간이라 감정의 선 이 부분은 제가 구성을 했을 때 교류의 공간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휴식의 시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방이고 이제 이 모든 전시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전체 이야기를 포용하는 공간처럼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았을 때 전체를 이렇게 막 훑고 가는데 딱 여기에서 딱 그 방을 제일 처음 마주했던 저의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이렇게 안아주는 공간이란 저 나름대로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돌고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서 터치해서 다시 넘어가는 방향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동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의 해석을 저는 이 전시장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이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서부터 이제 메타인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모든 게 손의 형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어서 이 작은 여기는 다른 작업들에 비해서 손이 굉장히 작아요. 형상 하나하나가. 근데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거든요. 이 안에까지 다 묻어있거든요. 손이. 제가 했을 때 이제 나의 언어라는 본질을 가지고 처음 작업했던 이 작업이었고 그래서 이게 질문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작업도 해서 영상 작업이 들어갔을 때 영상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말했던 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 확장의 이 부분에서는 가장 나의 내면, 나의 본질, 내 마음의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내면을 담기에 가장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 안에다가 얘를 구성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에 조명이 살짝 이렇게 회전을 할 때 눈에 거슬리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가려질 때가 있고 거슬릴 때가 있는데 그 연출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남에게 내 마음을 들키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리 사이로 회전을 했을 때 이 불편함이 느끼고 가. 여기에서는 쟤 조명 왜 저렇게 설치했어?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뒤에서 조명을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상을 좀 실루엣적인 부분도 이런 여러 가지 고려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그거였어요. 불편함을 가져가기를. 들켰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뜯어낼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는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뜯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는 뜯어냈어요. 그 장은 떼어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손을 씻는 부분과 이제 탕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공간 안에서 아니면 이 공간을 버려야 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작업했던 앞에서도 이제 예전 작업들에서 보여줬던 거에서 이게 여기에서 샤워의 느낌, 샤워라는 공간에서 이게 들어갔을 때 더 느낌이 확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구성이 가장 잘 매칭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작업을 풀어냈고 그런 다음에 죄송해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욕조라는 부분과 이 손 씻는 세면대의 모습이 이 안에 구성이 전 되게 매력적이었던 제 나름대로 재밌게 구성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밖으로의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하이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했을 때 앞에서 구성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소통이라든가 밖으로 내면의 밖으로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20대의 나를 표현하는 작업을 여기에다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대의 나를 감추기 위해서 저는 계속 작은 키에 이게 모두 각자 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 중에서 저는 키였기 때문에 키가 가장 그랬거든요. 그래서 10cm 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10cm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7cm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20대의 모습을 아주 불안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화려했던 20대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아크릴을 이번엔 썼거든요. 이 작업에서는. 그래서 투명함과 색채 그리고 홀로그램 PVC가 중간중간에 섞이면서 이게 빛을 반사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화려함이 20대의 그 가장 정해져 있지 않는 그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고, 이 연출에서는 특히 거울을 바닥에다 놨던 거는 벽에 투영이 됐을 때 이 네모난 상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심리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디까지 벗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20대의 저는 그 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투명하고 홀로그램, 이 PVC 홀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색채를 다양하게 그냥 표현했던 거고, 이것 또한 블랙의 하이힐인데, 그래서 제 작업에서 보면 굉장히 앞에는 단단하게 이렇게 막 쥐어지거든요. 이렇게 많이 엉켜있진 않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보여요. 그러나 제가 작업에서 다 하이힐의 뒷부분은 가늘게 그냥 쭉 일직선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이 이 공간 안에서는 느껴졌으면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가방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RCG 종이 위에다가 블랙 색깔 혼합법을 이용을 해서 위에 색을 칠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제는 가방이거든요. 제가 30대, 40대에 생각을 했을 때 가방이라는 게 우리가 외출을 할 때 가지고 나가지만 그 가방 안에 있는 게 나의 하루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고 올 것인지, 돌아올 것인지에 대한 그 가방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가방 시리즈를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가방은 굉장히 작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작업 보면 큰 가방이 아니라 작은 가방인데, 이 작은 가방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가방이라는 그것을 키워드를 가져오긴 했지만, 나를 들여다봤을 때는 내가 한없이 나약하고 내가 가장 이 큰 가방 삶을 짊어지고 막 가는데도 조그마한 가방 안을 조그마한 가방, 나의 그 파우치가 들어있는 가방만을 어떻게 사수하면서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데, 삶 속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열어보지 않는데도 끝까지 들고 나갔다 오는 행위를 하는 나를 보고 이해를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가방의 형태들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을 마지막 이 시리즈에서 마지막 결론은 파괴의 과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의 감정이 그 30대와 40대, 지금 30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행위에서 이 가방이라는 조그마한 파우치를 딱 가방을 보는 순간에 내가 느꼈던 분노라든가 왜 이렇게 나의 미련함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가방이 가장 거추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파괴하는 과정까지가 저희 작업의 시리즈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파괴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던 것을 이제 망치나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네모 틀 안에 이제 다시 집어넣는 작업까지가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편화된 시간이라는 작업인데, 여기에서는 거실이라는 것을 제가 키워드로 이제 거실과 파편화된 시간이라는 것을 잡았잖아요. 여기에서는 보면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제 관찰자와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같은 시간 안에 우리는 다른 행위를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같은 시간대를 하지만 각자 다른 행위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실이라는 거는 홈이라는 주제에서
모든 가족이 모이는 방이기도 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이 안에서 풀어내는 방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거실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 시계의 반복적인 것과 그리고 이 가리키는 선은 제가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스처예요. 이 제스처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어딘가를 가르치고 어딘가를 제시하고 어딘가를 향해 가려고 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꼭 저는 막 이렇게 손가락이 있고 이래 저도 모르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뭐 시그니처 제스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안에는 그걸 놓고 지금 이 시간에서 이제 연출 이렇게 되고 표현이 되는 작업들이고 이 감정의 선이라는 이 작업에서는 맞닿다 있닿다, 손닿다거든요. 그래서 맞닿다는 마주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있닿다는 서로 접하는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손닿다는 이제 손이나 이렇게 능력, 상대에게 행하는 범위와 영향력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의 그 블랙 작업에서처럼 그 안에 내면의 이야기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감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을 꾸몄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과정들을 이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표현했던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거울에 비치는 형상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언어의 교류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투영이 돼서 천장에 비춰지는 그림자까지가 세 등분의 이야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단순한 하나였는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그것들이 보면서 이제 언어의 본질과 왜곡에 대한 생각을 한번 여기 공간 안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해서 연출을 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휴식의 시간 내일의 희망이라는 이 작업은 이제 투명 아크릴에서 최근에 하는 작업들에서 이제 투명 아크릴의 기본 색이 뭐 빨간색 아크릴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채가 잡혀져 있는 아크릴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투명 아크릴을 사용을 해서 염색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염색을 한 후에 말린 상태에서 이제 열 처리를 해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꼬아서 형상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구성을 지금 해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제가 처음에서 말했듯이 포용을 하는 공간으로 제가 봤을 때 이 공간을 쓱 훑고 지나가서 마지막에 닿았을 때는 그냥 빛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휴식이었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그 느낌이 마지막에 막 이렇게 뭐지 하고 갔다가 여기는 그냥 단순하고 심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전시장의 조도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쓴 전구들이 다 4와트에서 4와트 미만이거든요. 이제 밝기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12에서 15와트를 보통 집에서 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전구색을 썼던 이유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전구색이고 이쪽은 전구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붉은 조명이 이제 카페라든가 이제 편안한 이런 연출을 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조도라든가 이런 밝기라든가 명암의 이제 빛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전시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구성했고 저희 이제 작업에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것을 보기 쉽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본다면 과정은 이래요. RCG를 자르고 이제 가는 선들을 붙이고 그 안에 틈을 만들어내고 꺾어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되면 여기 위에 지금 이런 블랙 작업들의 샘플들을 보고 제가 이 작업과 주제에 맞게 채색하는 입히는 작업을 하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는 작업이고 지금 아크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CNC 커팅을 하고 나서 이 CNC 커팅을 염색 작업을 해서 제가 원하는 색을 끌어내고 이것을 또 이제 열 처리를 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멋져요. 괜찮습니까? 많이 중간중간에 많이 버벅버벅 하긴 했는데 많이 떨립니다.
강의를 하러 가셔야겠군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게 이렇게 했는데 이 공간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봤을 때 분명히 포트폴리오가 잘 나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접근을 했거든요. 다른 작가들도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님이 봤을 때 저는 처음 아르테르를 모르고 있다가 공모 얼마 안 됐을 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감각적이시고 이 느낌이 느껴져서 내 작업을 감각적이게 표현해 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하면서 이제 대표님이 한 달이라는 기간을 연장도 해주셨고, 그리고 제 것을 막 이렇게 홍보해주는 영상들이라든 글을 봤을 때, 아, 정말 나와 내 작업을 보통 전시를 했을 때 올리고 끝나거든요. 보통 전시들이 다 그러잖아요. 계약을 하고 올리면 몇 번, 한두 번 하고 보통 끝나요. 근데 이것을 쓰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작가의 작업을 이해해 주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가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되게 저는 계속 이번 전시하면서 감사했어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었으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네. 약간 아시겠지만 너무 작업이 네. 좋아서 너무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서 와, 이게 사실 저는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네. 제일 잘 어울리는 작품이 온 게 아닐까.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사이즈 제로도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 이유가 전시를 했을 때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제 작업이 갔을 때 관람자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람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공간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까? 내 시선은 어떻게 가는 걸까? 이 생각을 하고 계속 돌아다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공간이 진짜. 다행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전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처음에 인스타 공부로 보고 아이테를 갔는데 범일이라서 얼마 안 가깝네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작가님 성함도 모르고 그냥 가서 봤는데 그냥 뭔가 제가 미술 진짜 모르지만 저번에 갔었던 전시들이랑은 조금 다른 미술 작품들을 본 것 같아서 궁금했는데 그 약간 내용의 안에 있는 그 담은 내용들, 그 작품 안에 담은 내용들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관심이, 조금 더 기억에 엄청나게 남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네. 전시 너무 잘 봤고요. 네. 그 인생이 네. 딱 스토리가 딱 있는 것도 너무 흥미롭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딱 인상 깊은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워 샤워 부분이라 거기 너무 예뻤고, 네. 진짜 샤워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거랑, 그리고 거실 부분에서 시간을 가지고 그것도 약간 시간에 쫓기는 우리의 삶, 그런 이제 좀 세세한 부분들에서 공감이 많이 되고, 그 시간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의 무서움이 이렇게 네. 그런 이미지가 막 이렇게 정말. 가는 게 느껴지는 그런 게 참 좋았어가지고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마지막 방에서 네. 그 의도하신 대로 네. 이렇게 마음이 확 놓아지는 그 꽃밭 감사합니다. 같은 네. 그런 것도 딱 이렇게 해주신 거 듣기 전에도 그거를 우리가 딱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좋았다고. 예. 그래서 약간 하나하나 얘기하시면 예 그렇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조금? 네네. 일단 작품들 처음 보고 딱 손 모양이 보여가지고 의도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가님 설명 듣고 이거 좀 감탄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작품 그냥 봤을 때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보고 이제 설명글이 있더라고요. 밑에 만나. 그거 맞아요. 보고 이제 이런 해석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오빠? 수줍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하 좋네요. 진짜 마지막 방이 네. 진짜 또 뭔가 다들 진짜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오늘 한 번 더 갔거든요. 네. 근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 해야 되나 막아놓은 곳 거기가 햇빛이 정말 네. 예쁘게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정말. 근데 거기서 약간 희망 맞아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나이가 어리니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커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하이힐 같은 작품도 너무 공감 깊게 봤던 것 와.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신다. 와 감동이에요. 이렇게 피드백 받으니까 좋다. 너무 좋다. 와. 그 빛도 그랬거든요. 제 그걸 저는 몰라가지고 대표님이 그 빛이 이렇게 창문에서 올 때 연출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연출은 그렇게 해서 밖으로 이렇게 그 의도였거든요. 와 멋있다. 와 감사합니다. 그 귀한 시간대 오셨네요. 네. 좀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그냥 하나만 질문해. 네. 앞에 아까 커피 사러 가시기 전에 아트 페어 아, 네. 라는 게 뭐예요? 아트페어. 아트페어는 이제 갤러리들이 있죠. 갤러리 A, B, C, D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트페어는 이 갤러리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떤 큰 공간을 빌려가지고 백스코 아니면은 어디 큰 공장 이런 데 빌려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한 몇백 개씩 나가는 거예요. 신라 호텔에서 한 거랑 비슷. 네 맞아요. 호텔 페어도 그거 중에 하나죠. 그게 가서 왔어요? 네, 그것도. 갔는데 그런데 나가시는 거예요. 네. 좀 대단한. 아니요. 해외에 있는 네. 거예요. 우와. 기회가 돼서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러게 됐죠. 다른 해외는 못 나가요. 그것만 나가요. 대단하시다. 미술 그러면은 기획도 관심 있어요? 미술 기획이요? 기획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긴 한데 그냥 제가 너무 사실 저는 약간 미술관을 가는 계기가 그 작가님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미술관에 풀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약간 자신감을 얻어서 저도 제 진로를 약간 좀 자신감 있게 보내고 싶어요. 제가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저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중3이에요? 말 네. 너무 잘하죠. 근데 글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깜짝 놀랐죠. 놀랬죠.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저도 대학생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같이 대화를 했는데 질문을 너무 이렇게 하는데 깜짝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봐봐요. 말 정말 잘하시죠. 그러면 선생님 몇 살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 왜요? 그러지 나 진짜 마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 그 정도는 그죠. 20살, 21살 이렇게 맞아요. 좀 다들 이제 저는 대학생으로 보고 그래서 막 기획- 제시면 이야기 막 하면서 그래서 기획 물어보시는. 오.
오 정말 인터넷으로 보고 오신 거였어요. 대박.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왔는데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말하는 게 너무 네,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이를 물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다가 얘기가 그래서 그냥 조금 미술관에 가면 자신감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간접적이게 그냥 와 저분들처럼 나도 저렇게 좀 뭔가 내 작품을 사람들한테 알려보고 싶다 해서 조금 자신감 얻으려고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 안에 본질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게 해주는 작품이 이 작품들인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글 쓰게 됐어요. 시작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와 되게 영광이에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 편지도 받았어요. 별건 없을 거예요. 아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힘이거든요. 작가한테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부산 하면서 그때도 저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을 그냥 한 번도 부산을 뭐 전시를 하러 아주 옛날에 백스코에서 이제 아트페어 할 때 한 번 하긴 했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는 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에 연고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구도 이제 시집 가서 이쪽이 아니라 김해 저쪽 다른 지역이 부산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오긴 왔는데 그 친구 말고는 연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가서 전시했을 때 어떻게 하지? 그 걱정도 너무 많았고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솔직히 아트 이것도 하겠다고 해서 막상 했는데 너무 걱정이 솔직히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성격도 솔직히 못 되고 이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저는 내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준비 과정을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쌓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그리고 전시를 하고 나면 한 번씩 저는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내 입에서 뱉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행위를 했지만 이게 이대로 끝나버리면 이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내가 생각하는 걸 정리를 하고 내 입에서 뱉으면서 또 한 번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했을 때 막 어떤 글 쓰시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로 생각을 뱉는 순간에 남이 정리를 해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거기서 또 동력을 얻기도 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느끼셨구나. 여기 부분에서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역시도 오늘 너무 행복하고 그러고 이걸 정리를 한번 쓱 하면서 내가 뿌려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지고 완벽하게 딱 한 번씩 딱 정리되는 이 전시 기획에서 그 여정을 한번 정리하는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힘들게 자꾸 막 바꿔가지고 제가 그러고 또 하면 또 제 버릇이 막 그러면 내 거슬리면 또 이렇게 하고 디자인도 그러잖아요. 아다르고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디자인에서도 이게 조금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 차이에서도 내가 나는 좋았는데 들었을 때 제목이 너무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과정 모두가 저는 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피하면 뭐 어때요? 한번 하고 말죠. 이런 생각도 그리고 글 쓰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했다니까 응원합니다. 파주 오세요. 한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허 좋네요. 근데 저도 근데 그 글이나 그런 거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이랑 글 다. 왜냐면은 갈수록 그 감도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감성의 감도가
한 해가 갈수록 감도가 떨어져. 내년에 나는 올해 나보다 감도가 살짝 떨어진단 말이야. 그 감각하는 게 진짜 이게 그